유진아, 왔어? 요즘 어떻게 지냈니? 유진 씨도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과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의문이 한마디.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중식당의 테이블 아래 한 장의 청첩장이 모서리가 찢어져 있고 잉크가 번져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식사 중인 여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먹다 남긴 요리들과 술잔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다. 5년 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다. 혜원 35세, 명품 시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잔을 기울이며 말한다. 유진이 왔어? 요즘 뭐해? 여러 명의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린다. 그들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모아진다. 이 작은 봉투를 들고 일어난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고 있다. 안녕. 모두 오랜만이야. 유진이 혜원 앞으로 다가간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청첩장이야. 다음 달 15일이니까 시간 되면. 유진이 청첩장을 내민다. 혜원이 받아들더니 즉시 눈살을 찌푸린다. 유진? 너 결혼 안 해? 누구랑? 아, 맞다. 회사원이래? 어느 회사?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피하기 힘든 종류의 웃음이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대기업? 어느 대기업?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마케팅팀에.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혜원이 청첩장을 멀리 들어 올린다. 이 청첩장, 디자인이 좀 그러네. 우리 오빠가 아이돌 가수 결혼식 청첩장 받은 게 이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데? 유진이는 뭐 이렇게. 동창들의 웃음이 커진다. 혜원이 청첩장을 뒤척이며 계속 말한다. 그런데 너 신랑이 뭐 하는 집사람이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평사원이고. 평사원 뭐 그냥 없다는 뜻이지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혜원이 옆 동창들을 보며 웃는다. 유진이는 착하긴 한데 늘 이렇더라. 자기 수준을 몰라. 평사원이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뭐 결혼을 해? 이 정도면 할 사람도 많고. 유진이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인다. 미안해. 나는 먼저 갈게. 벌써? 아, 맞다. 너는 이런 자리에서 편하지 않았지. 항상 위축되고. 기억나?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혜원이 청첩장을 한 손으로 짚는다. 그녀의 눈가에 수분이 맺혀 있다. 너 그 싸구려 시계 좀 봐. 뭐, 그나마 시계라도 찬다고? 혜원이 손가락으로 유진의 손목을 가리킨다. 유진의 손목에는 오래되고 긁힌 흔적이 있는 저렴한 시계가 차 있다. 그럼 유진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잠깐. 혜원이 유진의 팔을 잡는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진의 팔에 깊이 파고든다. 너 정말 내 말 들었어? 나 말하는 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결혼을 해? 정신 차려. 내 주제를 알아. 혜원이 유진의 손목을 잡았던 손으로 유진의 팔을 옆으로 휘저을 듯이 내린다. 유진의 시계가 유진의 손에서 떨어진다. 시계는 공중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바닥에 떨어진다. 쾅! 시계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진다. 시계판이 깨지고 태엽과 작은 부품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테이블의 모든 동창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하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은 채 무릎을 굽혀 시계 조각을 주우려고 한다. 유진이 몸을 숙여 깨진 시계를 주우려고 한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유진의 팔을 잡는다.
유진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한 여성이다. 윤 회장 67세, 차분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 고급 옷을 입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다. 윤 회장은 유진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손을 유진의 팔에서 천천히 떨어낸다. 그리고 회원을 향해 돌아선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는다. 회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너 이름이 뭐냐?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이 뭐냐고 회원이 벌떡 일어난다. 미안합니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이라서. 농담? 윤 회장이 가방을 열고 명함을 꺼낸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지만 결정적이다. 명함 받아. 윤 회장이 명함을 회원 쪽으로 내던진다. 명함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워 회원의 품으로 떨어진다. 회원이 명함을 집어들고 읽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주변 동창들도 명함을 보려고 목을 느린다. 내 며느리 시계값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회사의 오늘자 주가도 관심 가질 텐데.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린다. 중식당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내 번호가 있으니 나중에 연락해. 윤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는다. 유진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다. 가자. 윤 회장과 유진이 중식당을 떠난다. 모든 동창들의 눈이 그들을 따라간다. 회원의 손에는 여전히 명함이 쥐어져 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린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운전석에는 운전기사가 있고 뒷좌석에는 윤 회장과 유진이 앉아 있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여자 누구냐? 대학 동창이에요. 회원이라고. 그런 년이 있는 곳엔 가지 마. 네. 윤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그녀가 전화를 받는다. 응. 지금 어디야? 윤 회장이 말한다. 명성그룹 대표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실로 와. 그 여자 회사, 그 회사의 대표를 데리고. 윤 회장이 전화를 끊는다. 유진이 윤 회장을 바라본다. 어머니, 뭐 하시려고? 대기업 회장실 내 서재. 벽 전체가 책으로 채워져 있고 창 밖으로는 야경이 보인다. 윤 회장이 긴 탁자 앞에 앉아 있다. 그 앞에는 여러 권의 파일과 자료들이 놓여 있다. 유진이 들어온다. 앉아. 유진이 윤 회장 맞은편에 앉는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했어요. 회사 이름은? 해성무역이라고. 윤 회장이 파일을 펼친다. 그 안에는 해성무역에 관한 여러 서류들이 있다. 결제인장, 계약서, 보도자료. 이 회사가 우리 명성그룹에서 납품받은 원자재를 턱없이 비싼 값에 다시 팔아넘겼단다. 이건 부당한 거래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윤 회장이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든다. 이 서류를 봐. 얘네가 우리로부터 받은 거는 2,000원대인데 이걸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했어. 이건 명시적인 불공정 거래야. 그럼 내일 오전 우리는 이 자료를 금융감시기구에 제출할 거야. 그러면 얘들 회사는 감시 대상이 될 거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그건 너무 뭐냐?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윤 회장이 유진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다. 맞아. 심한 거야. 하지만 너한테 한 짓은 뭐야? 그것도 심하지 않냐? 유진이 말을 잇지 못한다. 이건 교육이야. 너 같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윤 회장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튕긴다. 내 며느리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기업의 회의실, 긴 탁자 양쪽에는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다. 한쪽에는 명성그룹의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해성무역의 대표와 변호사들이 앉아 있다. 회원의 아버지인 해성무역의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는 변호사와 속삭인다. 윤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온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한다. 유진도 윤 회장을 따라 들어온다. 앉아. 모두가 다시 앉는다. 당신들 회사와 우리 회사의 거래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성그룹의 한 임원이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스크린에는 해성무역의 부당한 거래 내역이 띄워진다. 원자재 가격과 판매가의 비교표, 계약서, 이메일, 회원의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이런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될 겁니다. 물론 당신 회사와의 거래는 즉시 중단될 거고. 해성무역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회사는 오해? 이건 명시적인 불공정 거래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만약에 그쪽 회사에서 내일까지 성에 있는 배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진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윤 회장이 일어난다. 모두가 따라 일어난다. 이제 됐어. 나가. 명성그룹의 임원들과 유진이 회의실을 나간다. 해성무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다. 회원의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 윤 회장의 거실. 전망이 좋은 대형 창문 너머로 야경이 펼쳐져 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본다. 스크린에는 해성무역이 금융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신문 헤드라인에도 불공정 거래 적발, 무역회사 경영 위기라는 제목이 떠 있다. 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친구들의 단체 채팅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해성무역의 위기에 관한 내용이다. 회원 아버지 회사 망하려고 하나 봐? 뉴스 봤어? 불공정 거래로 적발됐대. 회원은 요즘 뭐 하나? 연락 안 돼. 유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윤 회장이 거실로 들어온다. 뉴스 봤지? 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이지. 정해. 너를 무시한 년이 겪어야 할 대가야.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구현이야. 유진이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 전현의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는 거야.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실을 드러낸 것뿐이야. 윤 회장이 소파에 앉는다. 안심해. 이제 그런 년의 말은 더 이상 너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유진이 윤 회장에게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다.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가 나온다. 앵커의 표정이 진지하다. 어제 보도된 무역회사의 불공정 거래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피소회사가 이를 부당한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화면이 전환된다. 기자회견장이 보인다. 해성무역의 변호사가 연단에 서 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찼다. 저희 의뢰인은 명성그룹으로부터 불합리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성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들어올린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명성그룹 회장의 며느리 유진 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거짓된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카메라가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을 비춘다. 그들은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한 괴롭힘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진 씨는 과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회사를 타겟으로 삼았으며 명성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한다. 유진 씨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전략적인 미소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 씨는 대학 시절 심각한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여러 명의 선후배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특히 혜원 씨와는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된다. 유진 씨는 그동안의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혜원 씨와 그의 가족에게 복수하고자 했으며 이번에 명성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 변호사는 신문사들에게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배포한다. 유진이 뉴스를 본다. 화면에는 기자회견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앵커가 계속 말한다. 명성그룹의 며느리가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거짓된 고발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그룹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러 통의 전화가 동시에 온다. 화면에는 친구들의 이름이 뜬다.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온다. 유진아, 뉴스 봤어? 넌 대학 때 그렇게 심한 일이 있었어? 너 혜원이한테 뭐 하는 거야? 너무 심하지 않아? 명성그룹 회장 며느리라고 이렇게까지 해? 유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윤 회장이 거실로 들어온다. 그녀도 뉴스를 본 상태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침착하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봤어. 저 변호사가 뭔지 알아? 뭐요?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야. 사건 초기에 우리 편에서 조언하던 변호사야. 저 변호사가 돈을 받아먹고 우리를 배반한 거야. 유진과 윤 회장이 마주하던 변호사의 사무실. 변호사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대형 컴퓨터 모니터 위에는 기자회견의 영상이 재생 중이다. 그의 표정은 만족해 보인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한다. 네, 완료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쳤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잘했어. 예정대로면 내일은 명성그룹에서 대응할 거야. 그럼 여론이 더 복잡해질 거고 우리한테 유리해질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다음엔 유진이가 나한테 협박을 했다는 증거를 더 만들어야 해. 너 합성 메시지 만들 수 있지?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뉴스 전에 그 메시지들을 언론사에 흘려. 그럼 유진이는 명백한 협박 가해자가 돼. 변호사가 전화를 끊는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미소가 떠 있다. 뉴스가 또 다시 나온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다. 명성그룹의 며느리 유진 씨가 혜원 씨를 협박했다는 메시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명백한 협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이 띄워진다. 너를 망쳐버릴 거야. 내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쉽게 생각하지 마. 이건 경고야. 다음번엔 후회할 거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텔레비전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기자회견장에는 법조인들이 모여 있다. 한 변호사가 연단에 선다. 이 메시지들은 전자위조 불가능한 형태로 확보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명백한 협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진이 윤 회장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윤 회장이 테이블에 앉는다. 저 변호사를 불러. 그의 표정은 만족해 보인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한다. 이건 경고야. 기자회견장에는 법조인들이 모여 있다. 한 변호사가 연단에 선다. 이 메시지들은 전자위조 불가능한 형태로 확보되었습니다. 윤 회장이 테이블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다. 저 변호사를 불러. 내일 오후 내 사무실로 불러.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대기업 회장의 사무실. 변호사가 윤 회장의 앞에 앉아 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 넘친다. 회장님,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셨나요? 너 지난주에 뭐 했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너는 우리 편 변호사였지. 그럼 지금은? 변호사가 말을 못한다. 넌 혜원의 돈을 받고 우리를 배반했어. 그건 명백한 배임죄야. 윤 회장이 테이블 위에 파일을 놓는다. 이건 너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야. 여기 보이지? 혜원 쪽에서 받은 송금 기록. 정확하게 5천만 원.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이건 너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호출 기록, 통화 시간, 모든 게 여기 있어. 윤 회장이 또 다른 파일을 놓는다. 너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넌 배임죄와 위증죄로 고소당하는 거야. 그럼 너는 적어도 5년은 감옥에 가. 두 번째는 윤 회장이 변호사를 바라본다. 너가 모든 걸 자백하는 거야. 너가 혜원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뭘 지시받았는지, 합성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든 걸,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음성 녹음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윤 회장이 한 장의 종이를 변호사 앞으로 밀어준다. 이건 너의 아들 이름이고, 이건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야. 아주 좋은 학교네. 그리고 이건 너의 남편 정보고, 이건 너의 어머니가 다니는 요양원이야. 변호사의 얼굴이 굳는다. 넌 선택해야 해. 너 혼자 감옥에 가는 거, 아니면 모든 걸 자백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는 거. 변호사가 침을 삼킨다. 시간이 길게 지난다.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다. 앞에는 녹음기가 있다. 그의 손이 떨린다. 나는 혜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명성그룹에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울하다. 혜원은 내게 합성 메시지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나는 그걸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들어 올린다. 그 위에는 혜원과의 통화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혜원으로부터의 지시 내역입니다. 모든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윤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온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하다. 고마워. 이제 넌 경찰에 자진 신고할 거야. 그럼 형량이 좀 줄어들 거야. 그리고 넌 더 이상 이 도시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지 않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상태다. 휴대전화의 알람이 울린다. 화면에는 새벽 6시가 표시된다. 유진이 일어난다. 거실에서 뉴스가 나온다. 어제 공개된 협박 메시지 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합성된 것이 아니라 명성그룹 측에서 계획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된다. 법원의 기자회견장이 보인다. 검사가 연단에 서 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이모 씨가 명성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합성 메시지를 만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화면에는 변호사의 음성 녹음이 재생된다. 그의 목소리로 모든 사실이 공개된다. 유진의 표정이 변한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보다는 혼란에 더 가깝다. 명성그룹의 기자회견장. 윤 회장과 유진이 연단에 서 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계속된다. 저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제 며느리 유진은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범죄 행위까지 당했습니다. 윤 회장이 문서를 들어 올린다. 변호사 이모 씨는 혜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협박하는 메시지를 합성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이 연단에 가까워진다. 마이크가 그녀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고 제가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고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유진이 윤 회장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경찰서의 취조실. 혜원이 취조를 받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공허하다. 당신이 변호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유진 씨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합성하도록 지시했습니까? 네. 경찰이 취조 기록을 기록한다. 당신은 명백한 뇌물죄와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혜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유진과 윤 회장이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 텔레비전에는 뉴스가 나온다. 명성그룹의 며느리 유진 씨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혜원 씨는 다중범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윤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는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유진이 윤 회장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섞여 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난 건가요? 뭐가 걱정되니? 저는 계속 고통받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윤 회장이 유진을 안는다.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넌 내 옆에 있을 거고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유진이 윤 회장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햇빛이 내려쬐는 법원 건물 앞.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유진과 윤 회장이 차에서 내린다. 즉시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진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다가온다. 유진 씨,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윤 회장님, 혜원 씨에게 어떤 처벌을 기대하십니까? 윤 회장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와 유진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엄숙한 법정. 판사가 판사석에 앉아 있다. 검사석에는 검사가 앉아 있고 피고인석에는 혜원이 앉아 있다. 유진과 윤 회장은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다. 이 사건은 뇌물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까? 혜원이 일어선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공허하다. 그녀의 입은 떨리고 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혜원이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진다. 피고인,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 자존심이 상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진다. 피해자 유진 씨, 피고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유진이 증인석에 올라간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마이크가 그녀의 앞에 있다. 저는 혜원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흔들린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린다.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진이 계속 말한다. 혜원이가 저한테 한 행동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유진이 혜원을 바라본다. 혜원이도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바꿔야 할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이 증인석에서 내려온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피고인 혜원에게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뇌물죄로 1년 6개월, 명예훼손죄로 2년, 협박죄로 6개월, 총 징역 4년에 처합니다. 혜원이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불하도록 명합니다. 판사가 판사봉을 내려친다. 기자들이 다시 모여 있다. 유진과 윤 회장이 건물을 나온다. 유진 씨, 판결에 만족하신가요? 혜원 씨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선다. 저는 혜원이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한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한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와 윤 회장은 차에 오른다. 유진과 윤 회장, 그리고 유진의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 텔레비전에는 판결 결과가 나온다. 유진 힘들었겠다. 남편이 유진의 손을 잡는다. 유진은 미소 짓는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윤 회장이 일어난다. 유진, 나 말 좀 들어.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윤 회장이 소파 옆에 앉는다. 너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거야. 복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용서가 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복수는 너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간이 흘렀다. 화면에는 명성그룹의 대회의실이 보인다.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명성그룹은 오늘 유진 장학재단의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진이 재단의 사무실에서 이사장으로 앉아 있다. 그녀 앞에는 여러 학생들의 사연 파일이 놓여 있다. 유진이 한 학생의 사연을 읽고 있다. 사연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저는 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든다. 이 학생에게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려줘. 재단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재단이 주최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상담실, 심리치료실, 교육 프로그램 설명 부스 등이 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해 있다. 유진이 무대에 올라간다. 마이크가 그녀 앞에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유진의 말을 듣는다. 저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저는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고통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청중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도움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친다. 그 박수는 점점 커진다. 유진이 사무실의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저 멀리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다. 윤 회장이 들어온다. 오늘 행사는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 잘했어. 윤 회장이 유진의 옆에 선다. 널 보고 있으니까 자랑스러워. 넌 정말 잘 자라고 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너 자신의 힘이야. 기억해. 가장 훌륭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 넌 이 모든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따뜻해졌어. 유진이 윤 회장을 안는다. 햇빛이 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유진이 책상에 앉아 새로운 학생의 사연을 읽고 있다. 남편이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아침 먹고 오자. 이건 나중에 봐도 돼. 조금만 더. 유진이 다른 학생의 사연을 읽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난다. 이 학생도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지금 많은 학생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남편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천천히 하나씩 도와가면 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유진과 윤 회장, 그리고 유진의 남편이 함께 사무실에 있다. 벽에는 이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다. 유진 이사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편지, 이 재단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이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닦는다. 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해진 것 같아. 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 좋구나. 해가 지고 있다. 유진, 윤 회장, 그리고 유진의 남편이 재단 건물 앞에 서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다. 어머니,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뭘 감사해? 저를 믿어주고 저를 지켜줘서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넌 내 며느리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바람이 불어온다. 재단 건물에 깃발이 날린다. 그 깃발에는 유진 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세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들을 뒤로 따라간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사라진다. 하지만 그 자리에 별이 떠오른다. 밤하늘이 빛나기 시작한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제 상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싶습니다. 1년 후 혜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유진은 자신의 고통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했다. 유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진 씨의 용서와 성장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유진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